이번 시간에는 392페이지 고장 분석 및 원인 분석하고 이제 시험 장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445페이지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이 작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2번 릴리스 베어링이 마모된다, 3번 클러치에서 소음이 나고 과열이 된다, 4번 클러치 차단이 잘 되지 않는다. 답은요? 이건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는 다 그냥 봐도 답만 봐도 알 것 같은데 몇 번이죠? 4번이요? 정민 씨는요? 1번이요? 자, 일단 1번 나왔으니까 뭐 체크는 하고요. 절대 이런 문제는 100% 무조건 다 맞아요.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이죠. 클러치 차단이 잘 되지 않는다.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이 작으면 요건 아마 있을 건데, 클러치 페달에 이거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했던 거 한번 보내드린 거라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이 작다라는 거는 저희 페달이 있으면 얘가 좀 까딱까딱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자유 간극 이렇게 움직이는 거리죠. 동력은 전달 안 되고 움직이는 거리죠. 이 움직이는 거리의 양은 얼마죠? 자유 간극 규정값 20에서 30mm. 브레이크는요? 네? 10에서 15죠. 일단 자유 간극은 20에서 30mm예요. 여기서 얘기 나오는 거는 페달의 자유 간극이 작다라는 거는 요게 움직이는 그 여유 간극이 조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누르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면은 얘는 붙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클러치 판. 그러니까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을 발생해서 릴리스 실린더 받으면은 릴리스 실린더에서 푸시로드를 밀고 릴리스 포크가 다시 릴리스 베어링을 밀어서 다이어 프램을 밀죠. 얘네가 다닥다닥 다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붙어 있다라고 보면은 붙어 있으면 클러치가 미끄러지겠죠. 릴리스 베어링은 계속 닫고 있으니까 동력을 차단하고 클러치 페달에서 차단하고 난 다음에 클러치 페달에서 발을 아예 떼버리게 되면은 릴리스 베어링하고 릴리스 포크하고는 접속이 돼 있으면 안 되죠. 아니야, 릴리스 베어링하고 다이어 프램하고는 접촉이 돼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자유 간극이 작다는 거는 붙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소음이 날 거고 붙어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돌아야 될 애가 하루 종일 돌고 있으면 열이 나겠죠. 그럼 반대로 자유 간극이 크면 클러치가 미끄러질까요?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책에서는 미끄러진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페달 자유 간극이 크면은 제가 밟아서 20mm 정도까지 30mm 정도까지 자유 간극 가고 난 다음에 이 다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작동을 시키는 작동 영역이잖아요. 이 구간이 짧아지게 되면은 차단이 잘 안 되겠죠. 차단이 잘 안 되면은 기어를 변속할 적에 변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속이 잘 안 이루어지면서 변속을 무리하게 하면은 소음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은 요게 딱 끝이에요. 요거밖에 안 나요. 특히 정민 씨 같은 경우는 경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목표 자체가 그냥 다른 분들은 뭐 한 85점, 90점 되면은 정민 씨 그냥 무조건 96점으로 가야 돼요. 일단은 그 1.3배수 그 정도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어떻게 저희 지원했을지 모르니까. 또 경체 같은 경우는 차에서 또 하시던 분들이라서 이런 거는 안 틀려요. 이런 문제는 안 틀려요. 그래서 답은 4번 클러치 차단이 잘 되지 않는다가 답이고요. 2번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 중 틀린 것은 1번 압력판 및 플라이 휠 면의 손상, 2번 클러치 압력 스프링의 쇠약 및 절손, 3번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 과대, 4번 클러치 축 또는 크랭크 축
뒤 오일실의 마멸 및 파손으로 오일 누출. 답은 3번. 다른 분은 4번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4번이 맞나요? 미끄러지나요? 압이요? 자, 여기서 좀 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4번이 이제 클러치 축 또는 크랭크 축 뒤 오일실의 마멸이잖아요. 크랭크 축 이쪽 부분의 오일실이요. 이게 마멸이 되고 여기서 오일이 새는데 왜? 네? 상관없죠? 상관없긴요. 상관있죠. 여기 왜 마멸이 돼서 오일이 새면은 안 될까요? 네. 제일 큰 거는 압력판 바로 여기 있죠. 클러치판에 오일이 묻으면은 슬립이 발생하죠. 그것 때문에 4번은 그러면 이제 미끄러진 원인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압력판 및 플라이휠 면의 손상, 요거는 미끄러진 원인도 있지만 진동 발생이나 소음 발생의 원인도 같이 동반할 수 있고요. 클러치 압력 스프링의 쇠약 및 절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다이어 프레임이죠. 이렇게 생긴 다이어 프레임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저번에 사진 본 것 중에 여기에 스프링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있는 스프링이 쇠약되거나 절손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압력판을 제대로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주지 못하니까 미끄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3번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클러치 페달에 유격이 없다. 2번 클러치 스프링의 소손으로 압력판의 압력이 부족하다. 3번 클러치 페이싱이 지나친 마멸. 4번 클러치 페달에 유격이 많음. 답은 4번이요. 4번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클러치 고장 현상 중 가속이 어려운 경우일 때 예상 고장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격이 크다. 2번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에 오일이 누설된다. 3번 클러치 디스크 페이싱에 마모가 많다. 4번 클러치 디스크 스플라인 마모가 되어 유격이 발생한다. 답은요? 가속이 어려운 경우. 몇 번? 정희 씨. 왜 빨리 몇 번 같으세요? 형님 씨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요? 다른 분요? 좀 힌트를 줄까요? 가속. 문제에서 요것만 있어요. 가속이 어려운 경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가속이 어려운 경우 요거 하나만 있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몇 번이죠? 정민 씨. 3번이요? 가속이 어렵다는 거 그냥 문제를 다 읽으시는 것도 좋은데 계속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가속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가속이 안 된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다 동력이 전달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격이 크다는 거는 저였잖아요. 어쨌든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클러치 페달 자유 간격이 크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유추하려면은 가속이 아니라 동력을 차단 또는 변속을 할 때라는 단어가 나와야 될 거고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에 오일이 누설이 되는 것도 동일하게 변속하는 시점,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가 나오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플라인이 마모되어 유격이 발생할 때, 요건 이제 소음에 관련된 경우가 있죠. 뭔가의 기계장치가 결합되어 있는 기계장치에 유격이 생겼다라는 거는 소음과 관련이 됩니다. 근데 페이싱에 마모가 많다는 거는 저희 디스크판에 이렇게 뭐 붙어 있잖아요. 라이닝이. 얘가 마모가 많이 되면은 당연히
슬립도 일어날 거고, 그만큼 높이가 안 나오면은 압력판에서 밀어버리는 압력도 저하될 거고, 그러면은 미끄럼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래서 답은 3번 클러치 디스크 페이싱에 마모가 많다. 5번 건식 마찰 클러치가 설치된 자동차이다. 기어를 넣은 다음 발진할 때 클러치 및 엔진 떨림이 심하다. 그 원인으로 부적당한 것은 1번 클러치 마찰면에 오일이 묻어 있거나 비틀린 코일 스프링이 절손되었다. 2번 엔진 마운트 설치 볼트가 풀렸거나 마운트 고무가 파손되었거나 마운트 고무가 너무 연하다. 3번 클러치 유격이 너무 크다. 4번 클러치 설치 상태에서 릴리스 레버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답은 네, 3번과 4번. 2번. 또 1번 없나요? 여기서도 힌트 하나 드릴까요? 기어를 넣은 다음. 기어를 넣은 다음. 자, 그러면 요것만 볼게요. 기어를 넣은 다음이에요. 다른 건 문제 다 없다고 하고, 4개 중에 기어를 넣기 전이 어떤 건가요? 아니면 기어를 넣고 있는 상태가? 몇 번이요? 그쵸? 3번. 나머지는 기어를 넣은 다음에 발생되는, 기어를 넣은 다음에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여기는 클러치판 마찰면에 오일이 묻어있거나 비틀린 코일, 미끄러움 발생이죠. 미끄러움 발생이나, 얘는 오일이 묻어있으면 미끄러움 발생이에요. 근데 비틀린 코일은 충격 흡수잖아요. 충격이 절손됐으면 충격을 흡수할 수 없으면 당연히 소음, 엔진 떨림 발생되고요. 엔진 마운트, 당연히 엔진 마운트, 엔진 미션,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마운트 부분에 볼트가 풀렸거나 마운트가 찢어졌거나 마운트의 상태가 안 좋으면은 소음 발생. 그다음에 클러치 설치 상태가 릴리스 레버 또는 다이어프램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요거는 저희 아까 그림에서 얘네들의 높이가 늘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얘네가 매번 다른 거예요. 어쩔 때는 완전히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어쩔 때는 이게 살짝 붙어 있다가, 어쩔 때는 동력이 제대로 차단도 안 됐다가 자기네들 멋대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클러치 유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거 나오면은 되게 간단하게 정확하게 언제 하는 행위냐라는 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6번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기어 변속 시 동력 차단이 불량한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불량, 2번 클러치 릴리스 실린더 불량, 3번 클러치 페달 유격 과대, 4번 클러치 릴리스 포크의 유격이 작을 때. 답은요? (4번) 정민씨 몇 번이요? 우선 답은 4번이고요. 당연히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하고 클러치 릴리스 실린더가 불량하면은 동력 차단이 불량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페달 유격이 과다하면은 아까는 미끄러짐이라는 것보다는 동력 차단이 잘 안 된다. 근데 가능은 하지만 기어를 변속할 때 소음이 발생한다. 여기 나오는 거죠. 답은 4번 클러치 릴리스 포크의 유격이 작을 때. 여기서 말하는 클러치 릴리스 포크의 유격이 작다는 거는 요 릴리스 포크 얘네 부분들하고 요런 부분들의 유격이 작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붙어 있다는 거죠. 얘는 미끄럼에 좀 더 가까운 답인 거죠. (7번) 다음 중 기어 변속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클러치 페달의 자유 유격이 작다. 2번 싱크로나이저 링이 소착. 3번 클러치 오일의 누유. 4번 싱크로나이저 링의 마모가 많다. 답은? 그죠? 1번 페달 자유 유격이 작다. 이게 아니라 기어 변속이 잘 안 되는 원인은 클러치 페달의 자유 유격이 클 때가. 8번 수동 변속기 차량 주행 중 기어가 빠질 수 있는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클러치 자유 유격이 너무 작다. 2번 변속기 기어 허브 또는 슬리브가 과대 마모되었다. 3번 싱크로나이저 링이 과도하게 손상되었다. 4번 클러치 압축 입력축 스플라인부가 마모되었다. 답은? 몇 번? 2번 나왔습니다. 정미씨. (2번) 아니면 (3번이요) 싱크로나이저 링이 과도하게 손상이 됐을 때 발생될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현상일까요? 그쵸, 변속 충격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빠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은 허브 또는 슬리브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싱크로나이저 링을 약간 좀 단면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기어인 거죠. 이런 식으로 생긴 기어고, 이걸 옆에서 보면은 약간 좀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극대화서 이런 콘 모양이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콘 모양이 돌면서 그러니까 돌면서 요 콘에서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싱크로나이저 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축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같은 회전 속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들어가는 게 슬리브가 들어가죠. 이 주위로. 이 주위로 슬리브가 껴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얘가 마모가 심하다는 거는 반대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답은 2번. 변속기 기어, 허브 또는 슬리브 과대가 마모되었다. 9번 변속기의 정비 사항에서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번 롤러 니들 베어링의 마모 측정, 2번 클러치 하부 슬리브 마모 측정, 3번 3단 기어 스러스터 와셔 마모 측정, 4번 조인트 스파이더 마모 측정. 답은? 네? 3번이요. 형녀씨 몇 번? 왜요? 네? 4번이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변속기. 딴 거 필요 없고 변속기 하고 얘네들을 보시고 변속기가 아닌 애가 뭐죠? 그쵸? 4번 조인트 스파이더. 네? 네, 추진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간단하죠. 그럼 이 뒤에 솔직히 말하면 읽을 것도 없죠. 이 롤러 리들 베어링이나 클러치 하부 스프링 3단 기어 스러스트 와셔 마모 측정, 진짜 실제 측정을 해도 되는 애들도 있고요, 하면 안 되는 애들도 있고요, 규정값이 없는 애들도 있고요. 제작사마다 다 다르긴 해요. 여기서 볼 거는 이게 변속기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냐, 아니면 변속기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애들이냐, 아니면 변속기 이외의 것들이냐 라는 걸 어떻게 보면 나누는 거예요. 조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십자축 조인트 하면 이렇게 십자축 조인트, 뭐 얘네들 마모 측정. 요즘에 속된 말로는 마모 측정은 대부분들 안 하죠. 마모 측정을 해서 그 부품을 교환하는 단가면은 그냥 통째로 그냥 교환하는 게 훨씬 더 단가가 낮아지니까 실질적으로는 잘 측정을 안 하는데, 그래서 마모 측정, 특히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마모 측정, 실내 마모 측정 잘 안 해요.
대부분이 거의 무교환 수준으로 지금 다들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뭐 가혹 조건이라고 하는데 진짜 심각하게 차를 운행하지 않는 이상은 제작사에서 나오는 것들 또는 변속기 업체에서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은 저거예요. 그 무교환에 가까워요. 미션 오일도 무교환에 가깝고 이런 이게 각종 측정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있어도 이렇게 뭐 안에 들어가는 뭐 니들 롤러 베어링 뭐 이런 베어링을 잘 안 해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에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변속기 거냐 변속기 이외의 거냐 라는 거를 찾는 거예요. 다음 10번. 자동 변속기에 있어서 토크 컨버터의 일방향 클러치가 고착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1번 운전할 때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2번 저속 구간 특히 출발이 힘들다. 3번 고속 저부하 구간에서 연비가 나쁘다. 4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답은요? 3번. 다른 분요? 이건 다 아시죠? 저희 이거 요 그래프는 기억들 다 나시죠? 클러치 포인트에서 여기가 이제 토크 컨버터 유체 클러치 되는 여기가 이제 일방향 클러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을 때 얘가 말하는 거는 여기 고속 저부하니까 한번 뭐 한 가운데쯤 오겠죠. 요때가 그냥 말 그대로 힘을 나거나 뭔가 좀 회전 속도가 그러니까 힘이 좀 클러치의 그러니까 유체 클러치의 효율이 토크 컨버터의 효율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효율이 안 나온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고속 저부하기에서 연비가 나쁘다. 그다음에 11번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크랭킹이 안 될 때 그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이니비터 스위치의 단선, 2번 시프트 케이블의 유격과다, 3번 P, N 스위치 접전 소선, 4번 킥다운 스위치 단선. 답은요? 네, 4번이요. 정민 씨가 4번 선택했습니다. 다른 분요? 응? 그죠. 4번이 맞는 거죠. 의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본인이 맞다고 판단하면은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나의 진짜 시험장 가서 이게 아닌가? 요거 한번 딜레마에 빠지면요. 요거 한 문제에서 안 끝나요. 계속 그 뒤에 연달아서 다 날아가요. 그냥 맞다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그거 밀고 나가세요. 그래서 크랭킹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크랭킹이 안 된다는 거죠. 아예 시동 전동기가 움직이지도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니비터 스위치, 시프트 케이블의 이니비터 스위치하고 PN 스위치 접전 소선 요거는 두 개는 쉽게 찾는데 시프트 케이블의 유격이 과다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변속기가 있으면은 변속기 위에 이제 PRND가 들어갈 수 있는 스위치가 있었거든요. PRND가 뚜루룩 들어가는 거. 여기서 이제 PRND를 측정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TGS 레버라 해서 레버에서도 직접 다 하죠. 요즘 걸로 보면은 시프트 케이블 유격 과대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저희는 뭐 최신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 보면 이제 시프트 케이블의 유격이 과대해지면은 그러니까 TGS 레버에서는 P단이나 N단에 있는데 케이블이 길이가 늘어났거나 줄어들면은 그 P단이나 N단 이외의 단수에 걸쳐 있거나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거나 그 신호가 제대로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동이 작업이 안 되는 거고요. 킥다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얘기죠. 변속 단수를 급하게 한번 내릴 때 쓰는 스위치죠. 12번 자동 변속기에서 라인 압력을 측정하였더니 모든 위치에서 규정값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결함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오일 필터의 오염, 2번 압력 조절 밸브의 결함, 3번 오일량의 부정, 4번 전진 클러치 오일실의 파손. 답은 3번. 다른 분요. 정민 씨한테 하나 힌트 드릴게요. 모든 위치 PRNT 몇 번이죠? 답은? 그쵸, 4번.
왜 4번이죠? 그쵸. 얘가 만약에 모든 위치가 아니라 D라고 나왔으면은 4번인 거죠. 4번이 맞는 거죠. 근데 모든 위치니까 얘만 특정할 수는 없는 거죠. 알고 나면 되게 쉽죠. 어이없죠. 근데 시험장 가서 이렇게 못 찾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연습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모든 위치에서 제가 한번 이거 표도 갖고 왔어. 표 있나? 이거를 시험장에서 이거를 떼어올릴 거예요. 못 떠올려요. 엄청나게 진짜 몇 년 동안 내가 공부해서 이걸 다 외웠다 라고 했으면은 금방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은 솔직히 힘들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물어보는 출제 의도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저희 12번까지 풀었는데 그쵸, 다 문제 속에 답이 있죠. 그 다음에 문제를 다 읽지 않아도 답을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거죠, 다. 13번에 전자제어 자동변속기에서 레버를 N 위치에서 D 위치로 선택할 때 심한 충격이 발생된다. 예상되는 고장 원인은 어떤 것인가? 1번 압력 조절 밸브가 고착되어 라인 압력이 낮아진다. 2번 오일 펌프에서 기름이 샌다. 3번 라인 압력이 너무 세다. 4번 라인 압력이 지나치게 높다. 답은요? 왜 4번이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압력이 낮고 얘만 압력이 높고 실질적으로 변속 충격이 생긴다는 것은 압력이 과할 때 변속 충격이 생깁니다. 14번 자동 변속기 점검 중 브레이크를 최대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셀렉트 레버를 D 위치에 놓고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아 차량 정지 상태에서 최대의 엔진 회전 속도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엔진 최대 속도, 2번 정지 속도, 3번 스톨 회전수, 4번 토크. 답은 3번 스톨 회전수. 스톨 회전수의 규정값은요? 이야, 2000에서 2400이야. 보통 근데 2500도 맞죠?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중간에 아마 걸칠 거예요. 애매하게. 이야, 순간 좀 당황했네요. 15번 스톨 테스트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1번 스톨 테스트란 1번 위치에 설치한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후 2번 위치에서 3번의 엔진 최고 회전 속도를 측정한다. 1번이요? 그쵸? 스톨 테스트란 자동 변속기에서 행하는 거죠. 자동 변속기에서 행하는 거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D 또는 R단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가지고 엔진의 회전 속도를 보는 거죠. 엔진의 회전 속도를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규정 회전 속도 이상이다. 아까 얘기한 2000에서 2400rpm 또는 2000에서 2500rpm 요게 규정값인데 요것보다 압력이 높다. RPM이 높다 라는 거는 변속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전수가 높다라는 거는 변속기가 제대로 뭘 못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여기서 보면은 클러치 쪽이나 브레이크 쪽에서 슬립이 발생한다. 아니면 압력이 낮아진다. 이런 게 뜻이 되고요. 회전수가 낮다라는 거는 엔진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봅니다. 하고 그때 이거 찾다 보니까 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규정 RPM보다 600rpm까지 떨어지면은 요거는 이제 토크 컨버터 결함으로 한번 측정이 됩니다. 다음 16번 자동 변속기 스톨 시험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1번 스톨 시험은 기관을 공전 속도로 운전시키면서 실시한다. 2번 시험 결과 각 레인지에서 회전 속도가 같으나 전체적으로 낮을 때의 원인 중 하나는 기관의 출력 부족이다. 3번 특정의 레인지에서만 회전 속도가 높을 때는 유성기어 유닛 내에 해당 클러치 및 밴드가 미끄러지거나 같은 계통의 오일이 누출이 있는 것이다. 4번 스톨 시험 결과 정상이라도 주행 시험을 실시해야만 고장 개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답은 1번. 따름은요?
그쵸? 1번. 스톨 시험은 기관에 언제 하는 거죠? 어떨 때? 그쵸? 악셀 페달 그냥 뒷다시 때려 밟아가지고 최대 RPM, 최대 출력 나올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잠시만요. 17번. 자동 변속기 점검에서 스톨 시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번 엔진 출력의 부족, 2번 댐퍼 클러치의 작동 여력, 3번 프론트 및 엔드 클러치의 슬립 여부, 4번 토크 컨버터의 원웨이 클러치 작동 상태. 3번. 다른 거 없나요? 몇 번이요? 3번이요? 저희 아까 출력이 엔진, 그러니까 RPM이 높으면은 변속기의 문제라고 했었죠. 변속기에서 뭐 라인 압력이 저하됐거나 관련된 밸브가 고착이 됐거나 또는 클러치 부분이 미끄러지거나 브레이크가 미끄러지거나 정확한 부품 명칭은 몰라도 돼요.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애가 뭐죠? 2번 댐퍼 클러치의 영역은 스톨 테스트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분명히 뭔가의 클러치의 슬립 여부, 원웨이 클러치의 작동 상태, 그 다음에 엔진 출력의 부족.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정확하게 그 해당, 특히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제작사마다 이런 기준값들이 다 제각기 때문에요. 얘를 명확하게 뭔가 찝기는 힘들어요. 나올 수는 있겠죠. 예전부터 이거는 요겁니다 라고 해서 아예 고정되어 있는 것들은. 근데 그거를 제하고 나서는 대부분 그냥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18번. 다음 중 D레인지 스톨 테스트를 할 때 규정보다 스톨 속도가 높게 나오는 원인은 1번 자동 변속기 오일이 규정보다 많다, 2번 클러치 압력이 높다, 3번 후 진단 클러치의 미끌림이 있다, 4번 1단 클러치의 미끌림이 있다. 답은요? 4번이요? 왜 4번이요? 네, 그쵸. 중요한 거는 1단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요게 만약에 3단이었다. 그럼 여기는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19번. 변속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페달의 자유 유격이 클 경우 기어 변속이 잘 되지 않는다. 2번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ATF 규정량보다 적을 때 기포 발생 및 ATF 오버히트 또는 산화시키며 양이 많을 때는 에어브리더로 넘칠 수 있다. 4번 스톨 테스트 중 D와 R 레인지에서 스톨 회전수가 낮으면 로우 앤 리버스 브레이크에 미끌림이 있는 것이다. 4번 자동 변속기의 신품 클러치는 2시간 이상 ATF에 담궈 둔 뒤 사용한다. 답은 네, 3번이요. 우선 했으니까 3번. 경주 씨 몇 번이요? 그쵸. 몇 번이요? 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스톨 테스트 중 D하고 R 레인지에서 회전수가 낮으면은 어디가 문제겠죠? 그쵸. 엔진이 문제인 거죠. 틀린 내용이 3번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스톨 테스트 중. 요거는 이제 엔진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여기서 계속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20번. 전륜 승용차가 과속 방지턱을 넘어 25kg 정도의 가속 페달을 밟았더니 차체가 떠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 원인으로 적합한 것은 1번 실린더 밸브의 가스 누출, 2번 등속 조인트의 밸런스 불량, 3번
TA 엔드 클러치 불량. 4번 타이어의 편마모. 응? 2번이요? 2번. 다른 분이요? 3번이요? 형님 몇 번 같으세요?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지턱을 넘었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전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난 몰라요. 중요한 건 25km를 넘어서 회전 속도가 넘어서 진동이 발생했다는 회전체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등속 조인트. TA 엔드 클러치나 뭐 얘네들은 이제 막 이게 변속기에서 무슨 소음이나 이게 다 뭔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는 특정 속도가 나오고 그 속도가 넘어갔을 적에 진동이 발생한다는 거는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타이어 편마모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타이어의 편마모는 이거는 쏠림으로 좀 더 강할 거예요. 답에서는. 그래서 답은 2번 등속 조인트의 밸런스 불량이고요. 21번 차동기어의 링기어와 피니언의 접촉결과 토 접촉으로 나타났다. 조정 방법으로 알맞는 방법을 맞는 것은 1번 구동 피니언과 링기어 모두 안쪽으로, 2번 구동 피니언과 링기어 모두 바깥쪽으로, 3번 구동 피니언과 피니언은 바깥으로, 링기어는 안쪽으로, 4번 구동 피니언은 안쪽으로, 링기어는 바깥쪽으로. 네, 2번이요. 정민 씨가 2번이었습니다. 토 접촉. 좀 격하게 크게 그릴게요. 토 접촉이 어느 부분이죠? 1, 2, 3, 4. 토 접촉. 좀 더 크게 그릴까요? 기어가 이쪽에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시죠? 뭔지. 링기어. 구동기어. 지금 링기어를 그렸어요. 링기어에 여기에 있는 이빨을 여기다 확대를 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토우 접속이 어디 붙는 거죠? 네? 이거 잠깐만. 이거 기억 안 나세요? 뭘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틀렸군요. 2번은 어쨌든 틀렸어요. 이거 되게 저거예요. 감사합니다 문제예요. 되게 좋아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면 있길래 이게 보통은 링기어 기준으로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링기어 기준으로 요 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게 구동 피니언이 들어와서 돌리면은 링기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표시는 다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어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생긴 게 맞거든요. 그래서 뒤꿈치, 힐, 토우, 페이스, 플랭크 나오잖아요. 페이스, 힐, 토우, 플랭크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저희 요거 접촉하는 거에 따라 조금씩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이거 두 개 이렇게만 나눠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플랭크, 페이스, 토우. 이렇게가 아니구나. 아닌데? 플랭크, 토우, 페이스, 내리고.
힐 내리고. 방법은 두 개는 이렇게만 나누면 돼요. 요거 요거 아시겠죠? 힐 접촉, 토우 접촉, 위쪽이니까 페이스 접촉, 밑에니까 플랭크 접촉이에요. 여기 반 나눠가지고 힐 접촉하고 페이스 접촉은요, 구동을 밀고요, 링기어를 당겨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플랭크하고 토우 접촉은 반대로 이렇게 미는 거죠. 그죠? 요거를 다 해서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만 외우셔도 되고요. 내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체크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에 그냥 페이스 접촉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같이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제 좀 이거 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편하게 하더라고요. 힐 접촉하고 페이스 접촉에서부터는 그냥 시작해서 그냥 밑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플랭크하고 토우 접촉은 그냥 이렇게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즉 링기어는 안쪽으로 밀고 구동은 바깥으로 당기는 거예요. 얘는 반대로 구동은 안쪽으로 밀고 링기어는 바깥으로 당겨버리는 거예요. 구동 피니언 바깥쪽으로, 링기어 안쪽으로. 답은 3번. 생각보다 쉽죠?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요거까지도 귀찮으면 그냥 여기서 나누면 되지 뭐. 이렇게 딱 나눠버리면 되죠. 되게 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쉬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맞고 들어가야 돼요. 괜히 요거 때문에 혼동해가지고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좀 다음 시간에 22번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